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7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기적이 다가오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치타, 두 번째, TV, 세 번째, 세탁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치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템을 소개를 하고 나서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놓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 맞았어요. 여기 나무가 있는데 치타가 이렇게 나무를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치타가 나무를 잘 타는 거 맞죠? 호랑이는 나무를 잘 탄다고 하던데. 자, 7월 한 달간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지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볼게요. 오, 어번던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풍요로움 카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적이 어떤 형태인가 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ATM에서 돈이 막 이렇게 나와요. 뭔가 부를 상징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풍요로움. 일단은 여러분들의 7월 한 달간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여러분에게 뜻밖의 좀 큰 돈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돈과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볼 때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내 삶이 상당히 풍요롭구나. 부족하지 않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길을 찾고 있는 듯한 미로 같기도 한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남자가요, 미로를 헤매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에 보시면요, 여러분,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변기가 있고요. 이분이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남자 화장실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화장실이라는 게요, 여러분, 상당히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하잖아요. 화장실 안에서만큼은 나의 시간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공간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헤매고 있는 상태예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이 지금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불만이 많다입니다. 이 카드는 꿈을 해몽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찾으러 헤매는 꿈이 보인다 라고 볼 때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의 개인적인 삶에 상당히 불만이 많구나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다라는 걸 가장 많이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직접 일부러라도 우선순위에 두고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카드가 좀 깊게 또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에게 다소 좀 건강적으로나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지금 현재 썩 좋지 않다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내 시간이 없다라는 말로 좀 표현하는 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 같거든요. 그 기적은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은 있을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자, 여러분들의 무의식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 두려워? 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는데요. 즉, 여러분들이요,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나를 드러내서 저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뽐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뒤로 숨는다는 의미거든요. 혼자 있고 싶다 이런 걸 떠나서 좀 대중들하고 좀 섞이는 것도 싫어하고, 어떤 기회가 있을 때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손을 든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의 에너지가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죠. 의욕이 좀 없으시다 라는 그런 느낌도 들기는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뭐 단순히 뭐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떠나서요, 화가 나 있다, 누군가에게 질투가 난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지라는 생각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숨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게요, 몸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몸이 힘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처지잖아요. 그리고 뭔가 의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막 자신 있게 나를 뽐내고 하는 그런 걸 하기가 좀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이런 정도의 실력이 있어, 나는 치타 장난감을 만들면 난 요 정도는 만들어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치타 장난감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는 뭐냐면,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되 실질적으로 움직일 순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럴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Food and Eating 카드가 나오는데요. 음식과 섭취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게 뭐냐 라고 해서 지금 꺼낸 카드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각으로 느껴지는 어떤 즐거움. 솔직히 음식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먹었을 때 바로 느껴지는 어떤 행복감인 거잖아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이 음식을 먹는 건데, 지금 삶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운데 행복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나를 챙겨주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보통 그 섭취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갈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뭐 그게 치타가 됐든 텔레비전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를 더 갖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그게 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지쳐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힘들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남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걸 계속 섭취하잖아요, 그 인생을. 그럼 여러분에게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 카드랑 거의 비슷한 느낌의 카드예요. 그런데요, 솔직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삶이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입니다. 힐링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힐링 카드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 힐링 카드는 사랑의 힐링이다, 그러니까 이별에 대한 힐링이다 라고 보는 경우가 많긴 많은데, 저는 전반적으로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공허함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뭘 바라냐 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 안에요, 정말 다양한 꿈들이 있잖아요. 뭐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먹고 섭취한다 이걸 꺼냈다면은 여러분들이요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얘가 확 뒤집어졌는데 그냥 보고만 가겠습니다. 얘는 일단 9개의 칼이 나왔고요. 9개의 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답을 찾을 수 없답니다. 칼이 9개 있잖아요. 못해도 9번은 생각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뭐 고민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 이런 건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카드를 계속 따라가 봅시다. 자, 에이스 원즈가 일단 역방향이 됩니다. 왜 얘가 뒤집어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걸 정방향으로 읽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놨는데,
역방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염두해 두고 가겠습니다. 지금요, 지금 이 안에 전부, 정방향으로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얘 한 장만 지금 그렇게 돼 있네요. 교황님이 나옵니다. 혹시나 했는데 좀 그렇네요. 자, 그래요. 타워까지 나옵니다. 자, 한 장 더 엽시다. 4개의 코인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윌 포춘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 첫 번째 카드가요, 얘가요, 원래 꺼냈을 때 이렇게 역방향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카드들은 다 정방향인 거 보면은 이게 셔플을 하면서 얘가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정방향으로 읽을 텐데 느낌적으로는 이게 역방향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의욕을 좀 잃었어요.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그 힘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삶에 좀 불만이 많고 자존감, 자신감도 좀 꺾여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이 지팡이가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키워드는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요, 의욕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일에 대한 에너지가 없다는 말 자체가 의욕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자신감도 그렇고 좀 많이 다운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자, 그런데 옆에 교황님 카드가 나왔습니다. 교황님은 일단은 좀 넓은 의미로는 가족을 의미하고요. 뭐 누군가를 용서하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긴 하는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 카드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 전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혼은 원시시대 때부터 했어요. 누가 등 떠민 적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이란 걸 했고, 그러고 나서 자녀가 태어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일련의 행동들이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즘에 결혼이 상당히 큰 문제잖아요. 결혼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이 좋은 전통을 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럼 저 역시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나? 라고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 전통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맞으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생각해 볼 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믿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족이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혹은 내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뒤집으면 여러분의 고집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키워드가 고집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얘가. 자, 그런데 타워가 나왔어요. 자, 타워는 일단 그림만 봐도 뭔지 알겠죠. 건물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무엇인가 종결이 되었다. 입니다. 참고적으로 얘는 황소 자리, 그리고 얘는 정갈 자리입니다. 이 두 별자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별자리예요. 자, 결혼으로 볼 때는요, 결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이걸 지켜야 되니까 라고 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의 삶을 봐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력도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에게 어떤 붕괴가 왔어요. 회사를 출근했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정리해고 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지켜야 되는 나의 소중한 전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4개의 코인이 있습니다. 4개의 코인은 이 여성분의 동작으로 모든 걸 다 표현했는데요. 손에 꼭 쥐고 있죠, 동전 하나를. 가슴에 품고 있는데요. 이건 못 뺏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나의 것을 지킨다 라는 것도 의미를 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순서대로 보면은
여러분은 지쳐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여러분들만의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됐든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됐든 나는 내가 지금 회사에서 잘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차도 안 바꿀 것이고 나의 집도 안 바꿀 것이고 나의 이 모습들을 유지해야 돼. 그게 나의 관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혹은 결혼을 했어요.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에 여러분은 결혼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되는 게 맞아. 자, 그게 맞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이혼을 하신 분들은 징역 6년형에 처해져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결혼을 지금까지 열심히 지켜온 사람들은 다 뭐 나가리냐?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붕괴가 됐어요. 만약에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혼 통보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이 에너지는 뭐냐? 나는 전통적으로 볼 때 내 가족은 지켜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해서 이것만큼은 못 내려놓겠어예요. 우리 관계가 그렇게 틀어지고 힘들더라도 아니야, 가족은 지켜져야 되는 게 맞아. 우리는 자녀도 있잖아.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열심히 막 액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삶에 불만도 많고 지금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는 말인 거죠.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자, 하지만 나는 내가 지켜야 될 무엇인가가 있어. 그래서 나는 그걸 내려놓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뭔가 방향이 바뀔 건가 봅니다. 윌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선을 이렇게 가고 있다가 뭐 우회전이 됐든 좌회전이 됐든 어디론가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동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과 관련되어 있는 카드인데 지금 여기에 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돈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힘든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도 가능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면요. 자, 여러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미술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하게 된 것은 뭐냐면 뭐 그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인형을 만드는 디자인을 하는데 그걸 포토샵으로 하는 그런 기업에서 밤새도록 야근해서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인형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런 치타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서 미술을 한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은 뭔가 풍경화도 그리고 유화도 그리고 막 이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상황에 여러분들의 어떤 기회가 하나가 왔는데요. 예를 들어 진짜 뭐 미술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빠그러진 겁니다. 지금 그게 이 카드예요. 내가 이제는 진짜로 내가 원하는 어떤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 빠그러졌어. 안 됐어. 그러면은 보통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내가 원래 하던 포토샵으로 돌아가자. 1번. 혹은 그래. 내가 원하는 거 알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더 가자. 2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카드는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어떤 쪽이 됐든 간에 그것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미술을 해서 유화를 그리겠다라면 그것을 가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고요. 난 그것을 못 내려놓겠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포토샵으로 돌아가게 되면 월급을 받잖아. 그럼 월급을 받으면 내 삶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 삶이 나한테 더 중요한 것 같아. 나한테 유화나 풍경화를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지금 그게 빠그러졌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진 않겠어. 나는 나의 안정적인 삶을 더 원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방향이 바뀐과 동시에 뭔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기적이 뭔지 이제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오, look at the bigger picture 카드가 나옵니다. 사수 자리에 풀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사수 자리에 풀문 카드가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수 자리에 풀문은요, 얼마 전에 떴습니다. 2025년 6월 11일 날에 떴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큰일이 있었다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아, 러버스가 있군요.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나 봅니다. 아이구야, 뭐죠? 선물을 주나봐요. 세상에, 콜트십까지 나옵니다.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세상에, 메리지가 나옵니다. 저는요, 솔직히요, 카드를 쭉 이렇게 볼 때는 이게 결혼의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배우자분이요, 여러분에게 이혼을 통보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뭔가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겠다 정도까지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갔나?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 단계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좀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결혼을 절대로 내가 내려놓지 않겠다예요. 어떻게든 내가 이걸 다시 살려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힐링마저도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어떤 통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너무 상처받았다, 약간 이런 걸로 지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카드는 쪼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키퍼덱도요, 장수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카드들은 다 뭐냐면요, 결혼과 사랑에 관한 카드들이 거의 대부분 나왔어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 이게 결혼과 관련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어떤 커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커플이 상당히 오랫동안 사귄 거예요. 한 10년 정도 사귀었는데 결혼으로 가는 단계가 됐는데 안 됐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에게 오는 기적이라고 꺼낸 건요, 기본적으로 다 사랑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누군가가 없는데, 그리고 이 사람과 뭔가 잘 될 그런 사람조차도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치타를 고르셨어도 여러분의 리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적으로 볼 땐요, 여러분 앞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도 볼 수 있겠어요. 자, 풀문 인 세지테리어스죠. 자, 일단 6월 11일 날에 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도 가능해요. 말 그대로 큰 그림을 봐라 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게 뭐 되겠어? 이 치타가 기껏 해봐야 바보타로의 아이템으로 다 나오겠지, 얘가 뭔가 세계를 제패하고 이렇게 되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러지 말고 좀 더 큰 그림을 봐란 말이에요. 자, 러버스가 있어요. 연인이에요. 100% 연인인데 지금 여기에 러버스, 여기에 콜트십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콜트십은 데이트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요, 큐피트의 화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요, 상당히 이성적 판단 하에서, 왜 우리 나는 솔로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감정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왜 1일차, 2일차 때쯤에 서로 이렇게 약간 간보기 하면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그 타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랑이 된다예요. 자, 그런데 메리지가 있어요. 얘는 결혼이죠. 즉,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종착점은 이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와 데이트를 한다라고도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큰 그림을 보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큐피트의 화살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다 여러분에게 선물이 와요. 이 선물은 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 선물이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돈이나 혹은 어떤 재물이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로운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만약에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저와 진심으로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의 관점으로 볼 땐 여러분이 이 사람이 그닥 끌리진 않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은 뭔 것 같냐면 결론적으로는 결혼입니다. 이 결혼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봐라, 이 기프트를 받아봐라 라는 말도 가능할 거예요. 이 기프트는 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으로 정말 유치한 것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예를 들어
완전 그 막장 드라마에서는 나오는 그런 선물이 있잖아요. 저랑 결혼해 주시면 이런 걸 해드릴 수 있어요. 막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뭐가 됐든. 자, 아무튼 풍요로운 무엇인가가 온대요. 그냥 아유 뭐 너라고 별거 있겠어? 나도 이런저런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아유 그냥 다 비슷비슷하더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볼 때 요 단계로 갈 수 있다, 메리지로 갈 수 있다 도 가능합니다. 자,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사랑을 배제하고 보자면요, 지금 이 콜트십은 일단 어떤 누군가와 감정을 배제한 상태로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요, 뭐 어떤 누군가와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는 거죠. 돈가스집을 하는데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과 여러분이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여러분에게 좋은 무엇인가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러버스, 상당히 큰 선택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이 친구랑 갈등은 했는데 좀 보니까 나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이런 걸 나에게 제시를 하니 그럼 너랑 같이 해보자. 그래, 지금 당장을 보지 말고 좀 큰 그림을 보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와 돈가스 집을 열고 아주 성공을 하면서 거기다 더불어 아주 오랫동안 그 친구와 그 파트너와 함께 돈가스집 프랜차이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된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사랑을 배제하고 본다면요. 근데 이것을 사랑을 배제하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언더라인이 윌이잖아요. 윌은 직진을 하다가 틀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즉 어떤 누군가와 아주 진지한 관계로 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오른쪽 방향이라고 볼 땐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어떤 누군가를 만나거나 사랑을 해왔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사랑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꺾이는 것 같습니다. 이걸요, 아까 제가 이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부분과 지금 그분이요, 다소 좀, 뭐라고 할까요?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 혹은 여러분이 선물을 준다. 그래서 다시, 사랑이 샘솟고,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너무 긍정적인데, 밑에 있는 상황과 좀 맞지 않아서 좀 놀랐어요. 오라클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장을 열어볼게요. 8번째 집이 나오네요. 자, 일단요, 8번째 집은요, 여러분, 변신을 의미합니다. 변신. 직장을 관두고 한 2개월 있다가 길에서 그 직장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근데 직장 동료가 한다는 얘기가, 언니 어쩜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회사 관두고 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뀌었네? 라는 그런 느낌의 변신 있잖아요. 약간 그런 정도로 크게 변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바뀌는 게 내가 바뀌어져야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서 바뀌는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서 바뀐다기보다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내가 바뀌어야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요, 이 8번째 집이 갖고 있는 좀 큰 의미가 남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돈이 아니라 상대편의 돈인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돈과 관련이 있고요. 회사로 볼 때는 사장님 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돈이 많아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여기 기프트가 있고 돈이 있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 쪽이 아니라 여러분의 반대편 쪽에서 좀 좋은 어떤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대편 쪽에서 좋은 돈이 생겨서 그게 다시 화해로 가고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하겠죠.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봅시다. 천사들의 조언인데요. 신선한 공기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복잡함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신선한 공기를 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고요. 산소를 주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나무, 꽃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좀 같이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죠. 뭐 계곡 이런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선한 공기를 맡을 수 있게 좀 여러분들을 챙기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장마철에는 절대로 계곡에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순식간에 불어나요. 큰일 납니다. 자,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와로 엘리먼트가 나옵니다. 일단은 와로 엘리먼트는 별자리로 볼 때는 물고기 자리, 정갈 자리, 개 자리를 의미하는데, 지금요 여러분, 이것도 정갈이고요, 얘도 정갈이고요, 얘도 정갈이 있고, 정갈 자리인 어떤 분하고도 관련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갈이 아닌 것 같고, 정갈 자리인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와로 엘리먼트가 갖고 있는 게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들이 진행될 때 이성적 판단과 왜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지라는 것에 물음표를 갖지 말고 감정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대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감정에 좀 소리를 듣는 게 더 낫겠죠. 당연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The answer will find you 카드가 나오는데요. 해답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것에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풀릴까? 왜 인생이 이럴까? 어떻게 해야지 이 답을 풀 수 있을까라고 찾지 말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거니까 굳이 찾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답이 올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답이요, 느낌적으로 이 기프트 같아요. 여러분에게 뭔가가 오는데, 제가 말로 그냥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정말 다양한 형태로의 무엇인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자, 숫자 6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7월에 리딩을 보는 거기 때문에 6월은 이제 끝나는데, 어쨌든 이 리딩은 6월에 올라갈 건데요. 6일 뒤나 6주 뒤에요. 6일 뒤가 되면은 7월 초쯤이 될 것 같은데, 혹은 7월 6일, 16일, 26일, 6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재밌게 놀아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월 한 달을 즐겁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얻게 될 거예요. 그게 고백이 됐든 돈이 됐든, 뭐 직업적으로 볼 때 뭐 여러분이 뭐 잡을 오퍼를 받든 뭘 하든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을 방향을 틀게 만들어 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치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7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TV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느낌 내려고 밑에 바닥을 요런 거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피서 계획 있으신 분들,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또 즐거운 7월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를 보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 해피니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해피니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적의 형태가 행복이랍니다. 지금 여기 약간 죽은 게 있는 남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는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하게 어떤 일을 하나 겪게 되면서 정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도 가능하겠죠. 행복이라는 게요, 여러분, 뭘까요? 뭔가 순간적인 어떤 기쁨들을 의미하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요즘처럼 이렇게 좋지 않을 때, 뭔가 경제도 안 좋고 일도 잘 안 풀리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이 온다면 그것만한 또 기적이 없을 거예요. 자, 일단은 얘를 올려놓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해피니스라고 해서 꺼냈는데 숫자도 7이네요. 우리가 지금 7월의 리딩을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 한 장 열겠습니다. 시계가 나오네요. 숫자들이 막 있어요. 자, 이 카드는 꿈을 해몽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막 시계가 있고 요렇게 막 숫자들이 있는데,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써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라고 돼 있죠. 기술적인 무엇인가를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만진다든지, 혹은 어떤 전자기계들을 작동을 하는 꿈을 꾼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약간 요런 꿈을 꾸시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요, 삶에서 무엇인가를
컨트롤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쉽게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의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컨트롤이 안 된다. 혹은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어요. 자녀분이 있는데 자녀분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에서 자꾸 어떤 장애물이 생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서 어떤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건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이게 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유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답답하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무의식으로 꺼낸 건데, 그리고 이게 좀 단순하게는요, 여러분들의 그 전자적인 그 부분 있잖아요. 특히나 뭐 이메일 같은 것,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가 삭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좀 복잡하게 살고 계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How can I infuse more self-love and compassion into my daily life? 카드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더 주입할 수 있겠어? 무엇인가를 넣는다는 거죠. 나의 매일 반복되는 이 삶에서 어떻게 나에게 동정심을 가질 수 있겠어? 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게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좀 돌봐야 되는 건데 매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없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을 챙기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더 이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인 즉슨 여러분이 여유가 없다는 말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을 좀 챙겨야 된다는 말로도 느껴지는데요.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이 좀 바쁘게 살고 계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 시계를 볼 때는요, 뭔가 하나를 좀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가장 뭐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 여러분이 돈가스 집을 하면 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알바도 있을 것이고 뭐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된다. 그리고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끼리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이제 일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것도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댄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춤을 추기를 원하시나 봐요. 댄스는 여기 보면은 무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춤을 추잖아요. 원래 그 타로에서 춤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어울리다예요. 협력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나의 영혼의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다인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은 아닌가 봐요. 뭔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좀 살고 계신 것 같거든요. 우리 흔히 이제 뭐 대기업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고 조직과 조직끼리도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죠. 그런데 일단 이 댄스는요,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즐겁게 살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가 뭐냐 라고 해서 꺼냈는데 일단 춤이 나왔다라고 볼 때는 화합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아더 월드인 거죠. 이걸요, 여러분, 회사로 보지 않는다면요, 가족들끼리 좀 분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든 좀 잘 풀어보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지휘 아래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뭔가가 잘 안 된다 라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카드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마녀의 행로프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이 카드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한다라는 거거든요. 마녀가요, 가뭄이 왔는데 가뭄이 온 건 마녀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이전에는 저 산에 사는 마녀년들이 주문을 잘못 외워가지고 우리가 가뭄이 온 거야. 그러니까 전현들을 죽여야 돼 라는 그런 걸로 해서 핍박을 당한 게 마녀죠. 근데 이제 마녀들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나를 보호한다예요. 날 지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보호라는 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호한다도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 테두리라는 게 있을 때 이 테두리를 지킨다라는 어떤 보호일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 보면은 댄스가 나와 있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화합이나 잘 어우러지는 것을 지금 원한다라고 볼 때는 어떤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회사의 무리든 가족 간의 어떤 무리든 뭐든 간에 좀 부딪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보호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그 조직의 균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게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상태를 타로를 한번 열면서 따라가 볼게요. 선이 나옵니다. 그래요. 태양 8개의 컵이 나와요. 나이트 코인스가 있습니다. 뭔가 위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계속 가볼게요. 한 장 더 열겠습니다. 7개 컵이 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10개의 지팡이입니다. 참고적으로 써는요, 여러분, 사자자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사자자리가 7월 23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무튼 여름과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8번, 7번, 10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시작이 돼서 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아니고요, 시작이 된 건 꽤 됐는데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와 더불어 그 힘든 것 자체가 곧 끝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화로 볼 때 뭐 시작부가 있고 중간부가 있고 이제 마무리되는 막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카드의 시점으로 볼 때는 영화의 마지막 그 마무리되는 부분쯤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카드를 읽어드릴게요. 자, 선부터 나왔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예요. 행복하다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이 카드가 또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밝아졌다예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바물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이 나와 있다라는 것은 거기서 해가 떴기 때문에 이제 시야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긴 합니다. 혹은 어떤 아이의 탄생, 뭐 이런 것도 의미하는데 지금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8개의 컵이 나와 있어요. 8개의 컵은 여러분들이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놔두고 떠난다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분의 뒤에 보면은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을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이 여성분은. 그런데 일단은 놔두고 떠난다예요. 자, 그런데 지금 위에는 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조정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조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사람을 조정해서 이용해 먹겠다, 그 조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여러분들이 절제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떠나고 싶은가 봐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나이트 코인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어떤 젊은 친구인데요. 뭐 한 20대에서 30대 뭐 초반 뭐 그 정도라고 봅시다. 상당히 열심히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나는 TV를 만드는 그런 걸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뭐 전기와 관련된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TV와 관련된 걸 공부한다든지 약간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상당히 착실한 친구고, 클럽 안 다니고요, 댄스 안 하고요, 도서관에 가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목공을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 및 단점은 상당히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무엇인가 하나씩 배워나간다라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제 혼자 나가서 엄청나게 성공할 거야, 막 사업도 하고 막 그럴 거야 라는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나는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배워서 좀 느리더라도 이루어 나갈 거야 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그곳을 떠나서 난 이제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트 자격증, 동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해까지, 남해를 거쳐서 서해까지 이렇게 횡단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할 때 일단 자격증 따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걸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런데 7개의 컵이 나왔어요. 일단 7개의 컵은요,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상황들 자체가요, 여러분들에게 혼돈을 준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심을 했고 떠나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카드에 상당히 강한 느낌의 카드가 나왔다라고 가정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 또 혼란스러운 무엇인가가 떴어요. 지금 이 여성분 위에 7개 컵이 있잖아요. 7개 컵이 7가지의 생각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이게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여러분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좀 힘들고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지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지 실질적으로 떠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떠나게 됐을 때 내가 요트 자격증을 따겠다 라고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그 요트 자격증이 있으면 뭐 해? 그거 갖고 뭐 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만약에 요트 자격증이 아니라면 난 뭘 따야 돼? 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다 조금 더 양념을 치면 내가 요트 자격증을 따면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요트를 모는 사람이 되겠지? 라는 어떤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카드는 판타지라는 것을 좀 같이 가미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 현실성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0개의 지팡이가 나왔어요. 10개의 지팡이는요, 일단은 이분이 너무 힘들잖아요.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일단 지팡이 자체가 일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 일이 10개예요 지금.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가기에 너무 버겁다예요. 그런데 일단은 10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힘든 게 곧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금 조정이 되지는 않아요. 이쪽에선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저쪽에선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하고 있는 상황에 어디서 문제가 터지는 걸 여러분들이 상당히 싫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실수를 안 하면 일이 그렇게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실수라고 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우리 흔히 말해 악오에 맞게 딱딱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엇인가 인생을 살려고 하고 계신데 지금 뭔가 협조도 안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거기에서 좀 떠나고 싶다라고도 보여지긴 합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내가 이 모든 걸 가져가는 게 너무 힘든가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실하게 마음 안에 결정 내려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프로텍션이 나왔을까요? 왜? 나를 지킨다라는 거거든요. 외부의 세력,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킨다라는 거거든요. 이 공격이라는 게 누군가가 실질적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것도 되지만 어떤 아픔이라고 할까? 실패를 봤을 때 느껴지는 좌절감,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자, 이걸요 여러분 8컵, 7컵이 나와 있어가지고요, 살짝 사랑으로 보자면요, 지금 위에 걸 배제하고 밑에는 뭐냐면 여러분이요, 이 친구가 있는데요, 약간 열심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대문자 아이 느낌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여러분이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이 되고 나서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에서 놔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이 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동전 나이트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친구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만약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볼 때는 뭔가 다른 카드가 나왔을 텐데, 이 카드가 나온 걸 보면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 이별로 볼 때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삶을 좀 바꿔보자라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기적은 해피니스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 행복을 따라가 보면 여러분들의 기적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는 뭘 말하는 거냐면, 퇴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퇴사를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렴풋이.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Be bold and make the first mov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카디날 문 카드가 나왔고요. 용기를 갖고, 배짱을 갖고 첫걸음을 떼라 카드입니다. 카드를 한 장씩 옆에 놔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생각하는 남자 카드가 나오고요. 생각하는 남자. 오, 하이 아너가 나옵니다. 그래요. Distant Horizon 카드가 나오고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홀트하우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기적의 형태가 행복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뭔가 행복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행복하다라는 카드는 나온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행동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행복해진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기적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었던 것에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일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좀 가능한데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 아픔과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일을 해도 재미도 없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상황에 여러분이 삶을 리셋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혀 관계는 없는데 어떤 누군가와 사귀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만났던 동네, 그리고 뭐 갔던 데이트 장소, 뭐 그런 것들, 그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그 사람과 통화를 했다면 이 집도 지금 그 시간 안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모든 것을 리셋하고 싶어. 나는 어디론가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라던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다면 이제 삶을 좀 리셋하고 싶다 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카디날 문이 나왔어요.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4계절이 있잖아요. 봄의 시작, 여름의 시작, 가을의 시작, 겨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0번 지팡이가 나왔잖아요. 어떤 사이클의 엔딩이 있고 지금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는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리고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용기를 갖고 첫걸음을 떼라 라고까지 하는 걸 보면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7월에 어떤 결단을 내리고요, 용기를 갖고 한 걸음 떼는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어떤 여성분이 그려져 있잖아요. 낮에 장터에 갔더니 이 여성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찍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성분은 밤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름 끼치는 행동이죠. 왜 밤에 왔는데 이렇게 그려? 그것도 좀 약간 스토커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결정을 내려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생각이 뭔 것 같냐면 여러분들의 예 같습니다. 7개의 컵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결론적으로는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용기가 없었던 것이든 뭐든 간에
아, 이 프로텍션이 그거였구나. 여러분이요, 애진작에 무엇인가 선택해서 바꾸려고 했다면, 이게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요,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거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그 삶 안에서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삶에서 여러분을 묶어놨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놓은 것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내려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대포가 쏘아졌잖아요. 하야하는데요. 나에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대포를 쏜다예요. 즉 어떤 결단을 내리고 대포알을 장전하고 빵 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포가 날아간 쪽에는요, 뭐가 있냐면 디스턴트 호라이즌이 있습니다. 디스턴트 호라이즌은요, 일단 미래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하고요. 말 그대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수평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대포 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대포에 장전을 시키고 쏘는 거예요. 멍 쏘았는데 그게 멀리 미래까지 날아간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 여러분에게 필요했었던 것은 용기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7월에 여러분의 기적은 생각만 하던 것에서 용기를 내서 대포를 쏜답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적인데요. 자, 언더라인이 콜트하우스죠. 자, 콜트하우스는 법원인데요. 법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옆집의 나무에 그 사과나무가 우리 집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벌레가 생기고 그 사과를 볼 때마다 나는 계속 이렇게 따먹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나한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 집에서 자라난 나무고,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웃긴 사람이네? 라고 해서 안 풀린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과나무의 사과는 누구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걸 풀지 않으면 이 사과나무 때문에 평생을 그 이웃과 문제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법원으로 가면은 어떻게든 간에 결론이 나지게 돼요. 즉, 이 콜트하우스의 에너지는 뭔가를 정리한다는 것에 가까워요. 마음의 정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이게 법원이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대립되고 있는 부분에서 뭔가를 풀어야 된다라고 가정할 때는 그걸 푼다는 의미입니다. 만나자, 대화하자. 이게 좀 나는 좀 실망스러웠고 너 역시 이게 실망스러웠던 거지. 그러면 우리가 중간 지점을 찾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대립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긴 있죠. 지금 여기에 댄스도 나온 걸 보면은 화합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결을 하게 돼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은 어쨌든 그 이웃집과 사과나무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사과나무가 계속 눈에 보이니까 너무 힘든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 법원에 갔다 왔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와서 그런 말 하면 어떡해?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사과나무가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인 거죠. 즉,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고 빵 쏜과 동시에 여러분이 미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새롭게 시작되는, 즉 이 대포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다소 도전적인 무엇인가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외국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멀리 간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는 기적은 행복인데 여기서 뭐 행복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닥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이 결정을 내리고 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포가 쏘아지게 되면은 가슴이 뻥 뚫리잖아요. 시원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 내려질 거 내려졌고 정리될 거 정리됐고 나의 미래로 나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행복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계속 갈등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갈등의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무엇인가가 정리가 되고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혼란들도 없어지고 용기를 내서 대포를 쏘게 되고 그리고 그 미래로 이제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진취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오라클을 좀 올려봅시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나 새로운 거 시작한다 라고 해서 막 기쁘고 행복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이트 코인으로 볼 땐요, 지금 그게 어떤 일인지 몰라도요, 여러분이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 뭔가를 배워야 된다든지 그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자, 염소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염소자리는 한참 남았습니다. 12월 25일부터 1월 19일까지인데요.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서 염소자리 카드는 이 친구가 염소자리입니다. 염소자리인데 염소자리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요, 직업이에요. 직업과 일, 그리고 나를 통제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성실함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오라클로 이 카드를 좀 접근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될 그 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한 계단 한 계단씩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일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를 배운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도 볼 때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7월 한 달간에 여러분에게 염소자리라는 분이 좀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부분, 성취와 관련된 부분,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바뀌시는 것 같기는 해요. 아, 새로운 파트너가 나오네요. 새로운 파트너가 여러분 앞으로 보내진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옆에 별자리가 나왔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염소자리인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어떤 기회를 준다? 이 선물을 주는 게 염소자리인가?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보내지게 될 텐데 그 사람을 그냥 순리적으로 그냥 흘러가게, 이 사람과 자연적으로 가까워지게 그냥 놔두라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보내진 사람이고 여러분과 좀 인연이 있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억지스럽게 간다면 그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런 걸 주의하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 사람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상당히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같이 사랑적인 느낌의 카드는 아니어가지고 진짜로 그냥 파트너라는 개념 있잖아요. 동반자, 뭐 일로 볼 때 같이 그 일을 한번 해볼 사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자격증을 딴다면 그 자격증을 따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공부도 같이 하고,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약간 이런 부분도 같이 있을 것 같고, 혹은 진짜로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서로 다르다면 성이, 그러면 뭐 그 사람과 진지하게 가보는 부분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염소자리일 확률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라클을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만추라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만추라는, 여러분, 왜 우리 그 화장실 같은 데 가면요, 명언 이런 거 적혀져 있잖아요. 제가 유명한 명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독이 여러분들 깨울 것이다, 뭐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 넣을 수 있는 문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들을 어디론가 인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성공할 것이다.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다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될 때 힘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에너지 흐름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요, 상당히 성실하게 하실 것 같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들의 어떤 다짐을 가슴속에 하나 넣어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깊은 동기부여를 탐험해라 라고 합니다. 이게 다 그런 건데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퇴사를 하는데 퇴사를 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를 아직 안 정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뭘 할 수 있을까를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이 뭔가 배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깨닫는 부분, 다짐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일단은 뭐든 간에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찾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악을 좋아하든 뭐 텔레비전을 만드는 걸 좋아하든 뭐 치타랑 동물원에서 노는 걸 좋아하든 뭘 하든 나의 동기부여, 움직이게 하고자 하는 그 힘을 만들어주는 그것은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사랑이 될 수도 있죠. 누군가와 사랑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자, 마지막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숫자 10입니다. 지금은 뭐 10이 나올 때는 아니죠. 지금은 7월이니까. 뭐 10월쯤 가능할 수도 있는데, 10일 뒤 혹은 10주 뒤거든요. 10주 뒤면은 좀 한참 지나는 것 같고, 열흘 뒤쯤이 되면은 7월 이제 초쯤이 되겠죠. 그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혹은 7월 10일과도 관련이 있다. 숫자 10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제 느낌적으로는 이 행복이요,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제 진짜 결정 내렸구나. 마음이 시원하다, 개운해진다. 라는 그런 느낌의 행복인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좀 놀랍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하나 여러분 앞에 출현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든, 함께 일을 하게 되든, 같이 자격증 공부를 하든, 뭐 에듀윌을 공부하든 뭘 하든, 공인중개사가 되든 뭘 하든, 그 사람과 좀 친밀하게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TV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7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세탁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 가장 뜨거울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게요. 하트 카드가 나옵니다. 자, 하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향수병 같은 느낌이죠. 이 하트 모양의 병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막 불빛이 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놀라울 만한 사랑이 다가온다입니다. 지금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적은 어떤 형태로 오게 될까를 궁금해서 꺼낸 건데, 여러분이 뜨거운 사랑을 할 건가 봐요. 특히나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또 사랑하고 싶죠. 이런 바닷가에서 깔끔하고 아무런 탈 없이 마무리된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고요. 말 그대로 행운이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카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로 쓰이는 게 이 하트 카드거든요. 기적의 리딩을 보고 있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7월 한 달간 여러분들이 좀 만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여성분이 쓰러졌어요. 이게 뭐죠? 자, 어떤 여성분이요, 쓰러졌는데 뒤에서 이렇게 부축을 하고 있고요. 이 여성분도 손을 잡고 있어요.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죽음입니다. Death or Dying인데요. 솔직히 이 카드가요, 여러분, 꿈 해몽하는 카드거든요. 이게 누군가가 죽거나 혹은 자신이 죽는 꿈을 꿀 때도 있죠.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죽는다라는 의미와는 정반대되는 의미가 바로 이 죽는다라는 꿈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게 바로 죽는 꿈입니다. 직접 자신이 죽는 꿈을 꾼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훨씬 크게 발전한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온다든지 뭐 이런 꿈도 꾸잖아요. 근데 이 꿈은 진짜로 누군가가 죽는다라는 그 상황 자체를 표현하는 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꿈과는 좀 달라요. 지금 현재 머릿속에 어떤 것이 있나 라고 궁금해서 꺼냈는데 지금 이 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큰 변화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새로운 챕터가 열린다 라는 것을 원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한 사이클로 볼 때 상당히 길게 무엇인가를 가져가고 있다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변하고 싶다라는 것도 되죠.
보통 이제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뭐 십몇 년씩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이 슬슬 지겨워질 때도 됐고 뭔가 새로운 제2장을 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의식에서 계속 나오게 될 때 이제 이런 꿈을 꾼다는 거죠. 이제는 나의 일을 해보고 싶어. 물론 뭐 회사 생활이 뭐 남이 만들어 나가는 세상은 아니지만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사랑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장을 열고 싶은 건 여러분의 생각인데 여러분의 기적으로 오고 있는 건 사랑이라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 더 열어볼게요. Does my life have a room for more pleasure and play? 카드가 나오는데요. 나의 내면 안에 공간이 있어? 나를 좀 더 즐겁게 해주고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 라고 물어본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무의식에서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재밌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 재미를 따지고 뭐 하고 할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말인 거죠. 일단은 룸을 썼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카드가 더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 창의적인 일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어떤 어플을 개발한다든지 뭐 요즘에는 어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뭔가 독특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하시거나 뭐 영화 감독이시거나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즐겁고 재밌게 놀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독특한 아이디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또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남들이 살지 않는 나만의 독특한 삶, 이런 것들을 좀 꿈꾸고 계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뭔가 재밌는 일을 주입해서 새로운 에너지로 살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컬러가 나옵니다. 색깔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죠. 이제 얘를 섞으면 어떤 색깔이 또 될 거예요. 보통 이제 이 정도의 색깔을 섞게 되면은 까만색이 나오게 되죠. 뭐가 됐든 다양한 무엇인가를 원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의 삶이 상당히 평범한가 봐요. 근데 우리 보통 다 그렇게 살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휴일 되면 집에 먹을 거 없으면 마트 가야 되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금요일 저녁에 뭐 친구를 만나서 뭐 술 먹는다든지 다들 그런 비슷한 패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컬러를 꺼냈다면 좀 뭔가 다양한 어떤 시도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여러분이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국도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차 위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왜 이 시간에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지? 어떻게 저 산 위까지 올라갔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야, 저런 걸 하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한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다양성이라는 것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의 편견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깨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색깔은 뭐냐는 거죠. 그 색깔을 표현해야라는 말인데, 그 말인즉슨 여러분의 원래 갖고 있는 성격이라고 할까, 자아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이 삶 안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도 되겠죠. 자,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샤도우 카드가 나옵니다. 그림자예요.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어떤 답을 찾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상당히 희미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속 살겠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계속 가겠지? 약간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약간의 체념으로도 보여질 수도 있는데, 갖고 있는 의미 중에 좀 큰 부분은
봐야 될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의미를 하거든요. 눈을 감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앞에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답을 찾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다소 좀 헤매고 있다, 혹은 답이 없다,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씩 따라가 볼게요. 10개 동전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데요? 아주 좋아요. 10개 동전에 나이트 스워드에 4개의 스워드가 나옵니다. 칼 동전이 나오네요. 자, 이 장도 10개요. 마지막도 에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페이지 원즈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5장의 타로가 나왔는데요. 동전, 칼 3장, 지팡이 하나예요. 컵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흔히 말해 이모셔널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막 샘솟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상당히 지금 이성적 판단 하에서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답을 찾고 명확한 결단을 좀 내리고 싶어 한다는 부분이 느껴져요. 자, 일단 구성을 보면요, 10번 카드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1번 카드죠. 그러니까 에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게 볼 때는 무엇인가 하나가 끝이 나고 다시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몇 박 며칠 이렇게 갔을 때 이제 그 여행이 끝이 나고 회사로 복귀하는 듯한 그때의 어떤 느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있었는데 그 삶과 완전히 다른 어떤 삶이 또 펼쳐지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나이트 지금 코트가 하나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요,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기적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하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작한다는 게 여러분이 상당히 관심이 가지게 되는 무엇인가를 갖게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도 많아요. 이게 부자라는 뜻이 아니라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보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분은 돈도 여유도 많고 뭔가 삶에 부족함도 없는 것 같고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난데없이 어떤 뉴스가 옵니다. 자, 그런데 나이트 스워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말을 타고 오는 기사잖아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깡충깡충 뛰어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소식이라는 의미가 좀 커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오겠다라고 짐작된 게 아니라 왜 갑자기 이런 뉴스가 와? 라는 거라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과 어떤 뉴스가 오는 것은 일맥상통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예측하지 못했는데 다가왔어요. 혹은 누군가가 돌아왔어요. 뭐 과거의 사람이든 누구든. 자, 그것 역시도 여러분의 입장에선 돌아왔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뉴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어떤 일을 받은 거예요. 송신받은 거죠.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가 뭔가가 송신됐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4개의 칼이 나왔어요. 가장 나쁘게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소식이 왔는데 여러분이 뜬금없이 수술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당분간 입원해야 된다 라는 것도 가능한 카드입니다. 지금 이건 미래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패스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개의 칼이 수술이든 입원이든 뭐든 간에 다 제쳐두고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예요? 입원하죠. 입원하면 뭐예요?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냥 약 먹어야 될 때 간호사분이 와서 약 주는 거고, 주사 맞아야 될 때 주사 맞는 거고, 수술해야 되면 수술하러 가는 거고, 그 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쉰다입니다. 피곤해서 혹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서 휴식을 취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이 잘 살고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막 힘들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어떤 뉴스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누워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넷플릭스는 틀어놨어요. 하지만 보지 않아요. 1시즌 2, 3편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7편까지 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TV는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감고. 근데 솔직히 얘가 피곤하다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곤했다도 가능해요. 그런데 에이스 스워드가 왔어요. 에이스가 시작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뭔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은 뭐냐? 새로운 시작을 하자라는 결정이에요. 에이스도 보면 4가지가 있잖아요. 에이스 동전, 컵, 지팡이, 칼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시작인데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에이스 스워드는 뭐냐면 내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뭘 했고 내가 뭘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이 바닥에서 새로 시작한다라는 느낌으로 시작할 때 그 과거를 갖고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는데 에이스 컵이 나왔다면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그 사람만 보면 너무 좋고 이런 건데 에이스 칼이 나왔다면 이 사람 내가 사귀어야겠구나. 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 건 이유가 있겠구나. 과거를 확실하게 잘라내고 난 이 사람을 택하겠어. 라고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결심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볼 땐 여러분은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떤 소식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방에 누워서 넷플릭스 켜놓고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여러분이 생각의 결심을 내게 되었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입니다. 뭔가 머릿속으로 한 가지가 확실하게 들어왔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언더라잉은 페이지 지팡이가 나와 있어요. 자, 페이지 지팡이는 지팡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몸을 의미하기 때문에 몸이 관심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페이지라는 것 자체가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세탁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세탁기를 보면서 이 세탁기 버튼이 4개네 눌러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페이지 원즈예요. 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의 몸이 끌린다 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생각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외형 그런 것이 끌린다 라고 할 때는 페이지 원즈를 써요. 그런데 몸이 관심이 간다는 말은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내가 들어가게 됐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게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인가 푹 빠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요 사람으로 볼게요. 여러분은 잘 살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뭐라 그럴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애가 나타났어요. 얘는 약간 수능 상당히 잘 친 약간 상위권의 성적표를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을 것만 같은, 약간은 날렵하고 말을 상당히 잘하며 얘랑 말싸움을 하면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애 같은데 나이는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있는 어떤 애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여러분에게 돌연히 나타났어요. 여러분은 잘 살고 있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의 출현이 여러분을 넷플릭스 보게 만든 거죠. 가만히 누워서. 얘가 왜 나타났지?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돌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돌아왔다, 과거의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볼 때는 이 사람의 출현이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 명확한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여기는 칼에 눈까지 그려놨네. 명확하게 봤다는 거죠.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은 흥미가 가는 무엇인가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 친구는 요리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스프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위에 꺼낸 것들은 다 뭐냐면요. 뭔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싶고 뭔가 남들이 하지 않은 삶,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삶에서 변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요, 진짜로 좀 안 좋게 보자면 여러분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연봉도 여러분의 연봉은 기본적으로 동전 10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동전 8개, 7개 받는데 여러분은 10개를 받는단 말이에요. 고연봉자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소식이 왔어요. 인원 감축을 하겠다 라던가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방에 누웠어요. 넷플릭스를 켠 거죠. 근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다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겠어. 그러기 위해선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잘라내겠어. 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은 스프를 끓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3분 스프 가루 있잖아요. 그거 사서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스프로 성공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그런 겁니다. 뭐가 됐든 여러분의 에너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뭔가 변화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꾼다. 플러스 창의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다양한 생각이 필요하다. 라고 볼 때는 이전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해피엔딩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하트가 뭔지를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Nothing is yet set in stone 카드가 나옵니다. 그 어떤 것도 돌처럼 굳어져 있지 않다.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뭔가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 카드부터 먼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 모드이기는 해요. 생각 모드에서 갑자기 절망이 있는데 한 장을 더 열겠습니다.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메시지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바랬던 건 일단 이 카드부터 먼저 꺼냅시다.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잖아요. 행운이 오고 뜨거운 사랑이 오고 무엇인가가 해피엔딩이 되고 좋은 거란 말이죠. 안 좋아요. 지금 나와 있는 거.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갖게 되는 기적은 7월에 어떤 일을 하나 겪게 되는 건데 그 일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느낌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네 라고 느끼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7월 달에는. 왜냐하면 그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그리고 모양이 바뀔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뮤러블 문인데요. 뮤러블이라는 것은 타로에서는 계절을 내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4개의 별자리가 계절을 내보낸다 예요. 뮤러블이라는 것은요, 찰흙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찰흙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북이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손잡이도 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시 뭉개서 다른 거 만들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양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있기는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7월 달에 있게 되는 일은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는가 봐요. 이 메시지가 좀 큰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메시지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온다, 메시지가 온다라고 일단 놔둡시다. 자, 커뮤니티가 나왔는데요.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가족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얘가 지금 가족이거든요. 가족이에요. 지금 부부가 있고 아이가 있고 할머니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족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라고도 볼 수는 있거든요. 만약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게 뭐냐면 가족이 있었는데 어떤 소식이 와서요. 갑자기 생각 모드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하다가 뭔가 결심을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이 커뮤니티가 여러분에게는 중요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커뮤니티는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적어도 회사든 집이든 여러분의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라는 거죠. 회사를 딱 갔을 때도 출근을 하면은 여러분 팀에 있는 그 책상 6개가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절망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은 어떤 소식을 받았다라고 가져갑시다. 자, 여러분이 상당히 아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여러분이 절망과 관련된 소식을 받는데 위에 보면은 not hiring이라고 돼 있죠. 지금 이게 산업혁명 때 정말로 많은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필요 없게 되자 이분이 직업을 잃은 거죠.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앞에서 울고 있는데 여기는 강아지가 같이 자고 있어요. 아무튼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여러분이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일은 하나 있나 봐요. 자,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의 테두리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그 상황에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은 생각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이라는 테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절망을 맛보게 돼요. 회사로 볼 때 이게 회사였는데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은 해고 통지서다. 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슬픔은 있지만 생각은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받았다. 그 메시지를 받았다. 즉, 이 메시지가 얘였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얘를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로 꺼냈고 이건 어떤 일이 있을까로 꺼낸 거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상태로 볼 때는 지금 이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일단 메시지는 받았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는 게 여러분의 가족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사람이라는 것, 회사에서 친한 사람, 여러분의 팀이든 뭐든 그것과 관련해서 슬픈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서 지금 뭔가를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 생각 안에 어떤 여러 가지들의 옵션과 정리돼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그 근거에 맞게 생각을 한다는 말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는 그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해고 통지서를 받는다. 우리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앞으로 3개월 뒤에 자리 이동이 있을 것과 더불어 몇 명이 회사를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돌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에너지는 뭐냐면 내가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틀림없이 그것은 나에게 올 거야 라고 여러분은 지금 판단되어졌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는 뭐냐, 그 해고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회사가 좋아져서 해고는 없던 걸로 되었다가 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건데 그 믿고 있었던 것에서 다른 메시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흥미를 갖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마음이 새로 생긴다라고 했다고 볼 때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 앞에 뭔가 다른 것이 와요.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데 그게요, 이걸 주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제 어떤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저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대충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나왔다는 말은, 뮤러블이 나왔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회사에서 잘리는 건 잘린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권이 될 수도 있죠. 로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냥 약간 그런 식의 느낌으로 볼 수도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이 메시지라는 것 자체는 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가장 근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요렇게 카드를 내려놓고요. 밑에 요렇게 있더라고요. 자, 아큐페이션, 직업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이게 여러분들의 직업이 변경되는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직업이 변경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회사가 잘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다른
형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걸로 바뀐다는 건 아니라는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새로운 시작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새로운 시작이 나왔죠. 뭔가가 여러분의 새로운 챕터를 만들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여기 성숙한 남자가 있고요. 성숙한 여성이 있어요. 요 두 사람이 커플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프리빌리지 레이디, 특권층 여성까지도 나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요게 다 어떤 느낌의 에너지냐면 요 네 개가 이 두 사람이 큰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정은 여러분에게 삶을 바꾼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통은 결혼을 이제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직장 때문에 이게 일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요, 결혼과 관련된 좀 중대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아무튼 이 상황과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즉 차르기의 모양이 바뀌어가지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답이 오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라클 올려봅시다. 얘가 튀어나오려고 했어요. 날 좀 꺼내주세요 했어요. 자, 파이시스 카드가 나옵니다. 물고기 자리고요.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인데 가장 마지막 별자리고요. 이제 내보낸다, 털어낸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별자리거든요.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이제 뭔가 내보낼 건 내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로 보면은 엔딩 크레딧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받아들여라 라고 합니다. 천사들의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물을 보든 사람을 보든 그 사물과 사람에 대한 잠재력을 볼 수가 있나 봐요. 여러분 앞에 무엇인가가 오긴 할 건가 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받아들일 때 천사의 눈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편견, 생각, 장애물, 뭐든 간에 그런 걸 다 걷어내고 보라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좋으니까 받아들이라는 말이겠죠. 혹은 물고기 자리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받아들여라. 물고기 자리를 받아들여라. 그것도 가능하겠죠. 물고기 자리 분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은 참 어렵죠. 어려워요. 참고적으로 뮤러블 사인이 물고기 자리입니다. 차륵 같은 분들이에요. 데스와치 비틀이 있는데요. 이게 4번 충이라는 벌레예요. 나무를 갉아먹고 사는 애인데 얘가 이제 나무를 갉아먹고 그 짝짓기를 할 때요. 그 나무를 찍어요. 이렇게 탁탁탁탁 찍거든요. 애니메이션 보면은 뭐 딱따구리가 무서우면은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더더더더 거리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빨 소리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벌레예요. 즉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말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될 때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심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포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보면은 두렵잖아요. 그게 왜 두려우냐면은 어떤 장면이 언제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쯤에서 얘가 어떤 장면이 나온지 알잖아요. 물론 그게 두 번도 뭐 두려울 수는 있죠. 그런데 첫 번째만큼은 안 두렵잖아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알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인식하고 있으면 공포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또 넘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포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공포심을 가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라는 말인 거죠. 자, 메시지 카드도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카드를 열겠습니다. 시간을 좀 줘라 라고 합니다. 뭔가 당장에 결정 내리고 뭐 그러지 말고 근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7월에는요 뜻밖의 메시지를 받는다 해서 뭔가가 끝났어요.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무엇인가로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모양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줘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정갈 자리가 나옵니다. 숫자는 8인데요. 그렇게 보면 뭐 7월 8일, 7월 18일, 28일 뭐 이런 것도 가능할 텐데, 여기는 8주 뒤 혹은 8달 뒤인데 8주 뒤가 지나든 8달이 지나든 7월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숫자에 8이 들어가는 날짜들, 그 날짜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걸 이제 시기로 꺼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아니다라고 볼 때는 정갈 자리와 물고기 자리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요 여러분,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하나 딱 오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의 계획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생각도 바뀌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건 뭔가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 카드가 만약에 해피엔딩으로라고 볼 때는요, 무엇인가 엔딩이 된다라고 볼 때 지금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좀 있거든요. 파이시스도 그렇고. 그렇게 볼 때는 시끄럽게 끝나고 안 좋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마무리가 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세탁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달 만에 가지고 온 나에게 다가올 기적 해봤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